2022년 12월 10일부터 배민 광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광고의 비중을 늘려서 가게들끼리 출혈 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광고들이 있는지 사장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선 배달의 민족과 배민원 광고가 따로 들어갑니다. 배달의 민족 광고는 울트라콜, 우리가게 클릭, 오픈리스트로 나뉘고 배민원은 아직은 우리가게 클릭 광고 하나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픈리스트가 제일 중요한 광고가 될 것입니다. 내용이 제일 길어서 영상 맨 뒤편에 나오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울트라콜 광고는 주문 건당 수수료 없이 직접 설정한 광고 주소와 카테고리 가게를 상시 노출시키는 광고입니다. 고객이 치킨을 먹고 싶다는 가정하에 배민홈에서 배달을 누르고 치킨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오픈리스트 가게 3개 밑에 울트라콜 광고라고 써져 있는 곳부터가 광고의 영역입니다. 노출 순서는 고객 입장에서 깃발이 제일 가까운 가게를 기준으로 상위 노출됩니다. 깃발 하나당 부가세 별도 8만원이며 여러 개 꽂아 특정 지역을 공략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깃발 광고 가성비가 과연 좋을까요? 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가 중요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주문할 때 배민홈에서 배달을 눌러서 내 카테고리를 눌러서 손님이랑 지역이 맞아서 내 가게의 주문 확률을 따져보면 깃발 하나당 88,000원이라는 비용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배달 장사를 하려면 깃발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전에는 다른 광고들이 많이 없고 배민원도 없었기 때문에 깃발의 비중이 컸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배달홈에서 배민원을 누르지 않고 배달의 민족을 눌러서 들어올 확률을 생각하면 이미 효율이 절반이나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배민하고 배달의 민족 버튼을 비교했을 때 배민원 버튼은 깜빡거리면서 할인해준다고 홍보까지 해서 배민과 배민원 차이를 모르는 고객님들은 배민원으로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트라콜 광고는 배민으로 들어와서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만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솔직히 배민 입장에서 깃발을 많이 꽂게 하는 게 중요하지 깃발로 사장님들의 매출을 올려주는 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건당 수수료가 아니라 월별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픈리스트랑 우리가게 클릭은 건당 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배민 입장에서도 울트라콜보다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깃발은 무조건 손해냐? 물어보신다면 업종마다 다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치킨이나 피자같이 카테고리가 분명한 종목이시라면 3개에서 5개 정도만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깃발을 쓰신다면 꼭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게를 처음 오픈해서 인지도가 없는 경우에 3개에서 5개를 여러 지역에 펼쳐놓으면 크게 재미를 못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서현 기준으로 잡자면 서현 1동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밀집해서 깃발을 꽂고 단골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서 고객이 찜이나 내 가게를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 전환을 시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을 깃발에만 의존하시게 되면 나중에 광고 비용을 줄이게 되면 매출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네 한 군데 밀집해서 깃발을 꽂고 일주일이나 2주일 기준으로 동네로 옮겨가면서 집중 공략을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사용하신다면 울트라콜을 사용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울트라콜 관련 내용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게 클릭 광고는 CPC 광고의 일종으로 클릭할 때마다 설정한 돈이 빠지는 개념입니다. 보통은 한 번 클릭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 빠지며 금액은 사장이 직접 설정할 수 있고 예산을 초과하면 자동 종료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당 금액을 높게 해야 우선 노출되는 경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게 클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누르기만 해도 돈이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게 클릭을 하고 주문을 하지 않아도 돈이 빠지니까 내 가게의 메뉴나 사진 구성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게 클릭 광고까지 넣어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메뉴 구성과 사진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가가 높은 가게가 아니라면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게 클릭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5군데에서 노출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 카테고리 오픈리스트 위치에 있는 첫 번째 가게, 두 번째는 배민이나 배민원을 눌러서 조금 내려보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와 네 번째 가게가 우리가게 클릭 광고입니다. 세 번째는 배민홈에서 조금 내려보면 우리 동네 빠른 배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게가 우리가게 클릭 광고입니다. 네 번째는 검색하기 전 밑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가게가 우리가게 클릭 광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검색을 한 후에 상위 노출되는 4개의 광고 중에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가게가 우리가게 클릭 광고입니다. 제가 말한 5가지의 영역에서 노출될 확률이 높고 만약 우리가게 클릭을 사용하는 가게가 없거나 랜덤으로 오픈리스트가 대신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오픈리스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픈리스트 광고가 원래는 카테고리 리스트 상단 3개만 노출됐었습니다. 22년도 12월 중순부터 오픈리스트를 7개의 영역에 노출되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오픈리스트였던 카테고리 리스트 상단에 3개가 랜덤 노출됩니다. 여기서 추가된 점은 제가 아까 말했었는데 맨 첫 번째 가게는 우리 가게 클릭을 쓰는 가게가 우선 노출됩니다. 손님이 이런 루트로 주문할 시에는 클릭당 과금도 빠지고 수수료도 오픈리스트로 빠져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냅니다. 거의 날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칸에 보시면 1인분 메뉴 칸이 있습니다. 1인분 카테고리는 가게 주소로부터 2km 반경에만 노출되며 최소 주문 금액과 1인분 가격이 12,000원 이하의 메뉴가 있는 가게만 노출됩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단가가 낮아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1인분 카테고리는 손해만 아니라면 무조건 플러스 요소라고 보고 추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메뉴가 1인분 메뉴만 나갈 수 있다면 수익률에 문제가 있겠지만 주요 타겟층이 1인분 손님이 아니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새로 생긴 채식 카테고리입니다. 가게 주소로부터 3km까지 노출되며 특이한 점은 고객 위치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노출이 됩니다. 아직은 테스트 기간이라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채식 카테고리는 입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메뉴 설명란에 음식 재료를 다 적어줘야 하고 고기류와 어패류가 들어간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고기로 육수를 낸 음식이어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샐러드 카테고리가 아니라 베지테리언 카테고리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참고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큐레이션 영역입니다. 큐레이션에는 동적 큐레이션과 지면별 큐레이션이 있습니다. 우선 동적 큐레이션은 배민이 트렌드나 시간대에 맞춰서 고객 니즈를 판단하여 홍보해주는 배너입니다. 배민 홈 위쪽에 보시면 시간대별로 바뀌면서 홍보해줍니다. 샵이라고 태그처럼 생겨서 써져 있는 것도 동적 큐레이션입니다. 이 광고는 실질적으로 추울 때 국밥, 여름에 냉면같이 시즌 시간대 영향이 큰 가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오픈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들이고 노출시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노출을 원한다고 무조건 노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노출될 확률이 생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면별 큐레이션입니다. 지면별 큐레이션은 크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민 홈에서 내려보면 우리 동네 빠른 배달이라고 있습니다. 배달 시간이나 주문 수가 노출 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첫 번째는 우리 가게 클릭 사용 매장이 뜰 확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민을 누르고 들어가면 하단 쪽에 가게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 또한 재주문율이나 주문수, 배달 속도 등이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치며 첫 번째와 네 번째 가게는 우리 가게 클릭 사용 매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역이 우리 가게 클릭 핵심 광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민어는 오픈리스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픈리스트는 모두 배달의 민족에만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검색할 때 밑에 노출되는 검색 전 나오는 큐레이션입니다. 이것 또한 오픈리스트를 들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고 첫 번째와 네 번째 가게는 우리 가게 클릭일 수 있습니다. 노출 빈도는 랜덤이지만 거리와 주문수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검색 결과 리스트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음식을 정한 상태에서 배민 어플에 들어왔을 때 보통 배민이나 배민원을 누르지 않고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배민이 검색해서 주문하는 고객에게 광고 수수료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검색으로 주문하는 고객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검색 기능에 오픈리스트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광고 없이 주문수, 리뷰, 거리, 배달시간, 재주문율 등으로 노출이 됐었는데 이제는 상위 3개에서 4개 정도를 광고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위 4개를 오픈리스트로 만드는 것은 수수료를 퍼센테이지로 떼가려는 배민의 전략입니다. 3개에서 4개는 오픈리스트거나 우리 가게 클릭 광고이거나 배민원이 랜덤으로 노출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치킨을 검색한다 했을 때 광고 범위 위에 BHC 역삼 스타점이 보이시죠? 그러면 밑에 BHC 역삼 스타점이 노출이 안 됩니다. 랜덤으로 만약에 자기 가게에 걸려서 상당히 노출이 됐을 경우에 무조건 광고로밖에 주문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원래는 검색 수수료가 결제 대행 수수료 3%만 빠지는데 이런 루트로 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 부가세 별도 6.8%의 오픈리스트 수수료가 추가로 빠집니다. 원래 내 가게가 상위에 노출되는 가게인가 아니면 주로 중간이나 밑에 노출되나 판단을 해서 광고를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찜한 가게 중간에 광고로 들어가 있는데 찜 많은 가게를 추천한다면서 실제로 들어가면 찜이 적은 가게들이 앞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엔 찜 많은 손 노출이 아니라 오픈리스트 광고 중인 가게를 랜덤 노출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찜 페이지에 들어온다는 게 뭐든 주문할 생각이 있어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루트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내역 하단에 재주문 많은 가게 추천한다고 노출이 됩니다. 보통 주문을 할 때 주문 내역을 보고 주문을 하는 경우는 전에 시켰던 가게를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영역은 아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픈리스트 노출 범위에 대해 바뀐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광고를 하는 게 효과적일지 생각하기 전에 기존 자기 가게의 노출 순위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장님 동네에 같은 카테고리 중에 내 가게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오픈리스트는 잘 되는 가게한테는 손해보게 바뀐 거고 노출이 적었던 가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매출만 높여서 승부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수익률과 광고의 가성비를 따질 시기입니다. 열심히 리뷰를 쌓고 주문수를 늘려서 데이터를 쌓아봤자 광고로 돈 많이 쓰는 가게한테 노출이 밀리게 됩니다. 내년 되면 배민 알고리즘이 또 바뀐다는 소문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광고의 영역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한테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가게 또한 광고 비용을 줄이고 노출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순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제 영상 보시고 잘 응용하셔서 사장님들 가게에 맞는 광고 가성비 있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사 관련된 정보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혼자서 고민하고 정보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종종 연락이 오셔서 오픈 카톡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립니다.